자, 오늘은 영양소의 흡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소 단원명이 균형 잡힌 식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도 쉬어야 되고 심장박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피부에서 이제 열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기초대사량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기초대사량은 이제 성별, 남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또는 체표 면적, 표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보통 남성의 경우에는 1kg당 약 1kcal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1시간에. 그러면 만약에 70kg인 사람인 경우, 이 사람은 한 시간에 얼마? 70kcal를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 빼고 참 70kcal를 1시간에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곱하기 24시간 하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나오겠지? 계산하면 한 1680kcal가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70kg인 사람은 요 정도 하루에 이제 남자의 경우 어, 쓴다는 얘기고, 여자의 경우는 1kg당 약 0.9kcal, 약간 적어. 여기 보면 여자가 이제 5 내지 10% 정도 적다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여자가 이제 체중이 50kg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0.9kcal 해야지. 그런 다음에 24시간을 곱하면 약 1080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의 그 열량을 소모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건 가만히 있을 때 소모하는 양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표 3-2에 보면 그 인체에 그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필요한 열량이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에너지 양이 균형을 이룬 식생활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냐면 일일 총대사량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렇죠?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양, 그 일일 총대사량은 뭐예요? 아까 기초대사량에다가 또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 이제 일일 총대사량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일 총대사량을 알아서 우리 이제 그에 맞는 식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 성장기 어린이나 또는 여러분 같은 청소년 또는 임신기 수유기에 있는 여성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돼요. 자, 이 단백질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다 배웠지만 단백질이 매우 많은 데 쓰이지. 그래서 이제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효소가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효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물질 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충분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따라서 활동량도 줄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항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바로 단백질이 주성분이죠. 그래서 항체가 바로 이제 그 질병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체가 안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뭐로 저장해요? 지방으로 저장해서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 초과하면 우리가 비만이다 그러지. 비만이 되면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이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적당량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에너지 대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과체중이라는 게 나오는데, 과체중은 체지방이 몸에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혈압과 같은 여러 가지 이 병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비만은 뭐 이 과체중보다 정도가 더 심한 사람을 우리가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어. 자, 이런 과체중과 비만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데 흔히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들 보건실 가면 이 체질량 지수 재는 거 있죠? 체질량 지수는 어떻게 재요? 이 체질량 지수를 재는 원리가 원래 몸무게, 자신의 몸무게를 이제 킬로그램을 키로 나누는데, 키를 이제 제곱미터로 메타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가 70kg인데 키가 170이다 그러면 1.7의 제곱 이렇게 하면 아마 24. 얼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 값이 20 이상이면 과체중이고, 더군다나 30이 넘으면 우리가 이제 비만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지방이 많은 사람도 지방이 어느 부위에 많은가에 따라서 질환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에도 지방이 축적되고, 여러분들 소화기관을 붙잡아두는 그 장간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화기관, 소장 같은 게 막 꾸불꾸불한데 그게 이제 꼬이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막이에요. 이 장간막에 지방이 축적되면 우리가 내장지방이라고 그러지. 내장지방. 요건 피하지방이라고 그러고, 요건 내장지방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이 사실은 더 안 좋은 거죠. 다음에 비만의 유형이 나오는데, 비만의 유형은 이제 그 소화기 때는 주로 지방세포의 숫자가 증가하거나 또는 크기가 증가해서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은 숫자는 그대로인데 크기가 주로 증가하는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비만의 원인으로는 심리적인 원인, 신경성 이상에 의한 원인, 유전에 의한 원인, 유년기에 또 영양 과잉,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법으로는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뭐 열량이 적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죠. 또 하나, 그 우리가 이제 에너지 소비량보다 섭취량을 줄이면 되는 거야. 에너지 소비량이 많게 섭취량은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먹는 게 뭐예요? 섬유소 같은 거 먹지. 섬유소. 이게 셀룰로스라고 그러지. 셀룰로스. 이 섬유소를 먹으면 이제 섬유소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잘 흡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포만감을 주는, 포만감을 주죠. 배는 부른데 정작 영양가는 별로 없어요. 소화가 안 돼서 우리 몸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먹어서 살을 빼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운동요법이 있지. 뭐 당연히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니까, 그 에너지 육체 노동자의 경우 하루에 근육 활동으로 소모되는 게 4분의 3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근데 평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근육 운동으로 소비하는 게 약 3분의 1. 응? 나머지는 뭐요? 이 3분의 2가 기초대사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육체 노동자의 경우 기초대사량은 얼마예요? 4분의 1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는 약물요법인데, 약물요법은 뇌의 섭식 중추를,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하는 걸 이렇게 조절하는, 배고프면 배고픈 걸 느끼게 하고 하는 이런 그 중추를 억제하는데 어떤 약물을 쓰냐면 교감신경성 약물을 써요. 이 교감신경은 여러분들 나중에 알겠지만, 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건 소화기관의 운동을,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 그래서 이 교감신경을 자극하면 우리가 이제 먹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품을 쓰기도 되는데, 이런 약품을 써봤자 한 5 내지 10%밖에 체중이 빠지지 않고,
더군다나 이게 중추신경계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이 예민해져요. 교감신경이 너무 많이 흥분하게 되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그런 위험한 방법이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영양소 흡수 단원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